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채소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가 청년희망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아트페어 대구 2022가 개막했습니다. 전남에서 산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일 경기도지사에 취임하는 김동연 당선인이 진영과 당파를 넘어 도정과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KBC 라디오 백운기의 시사 1번지에 출연해 중앙정치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협치의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도민들이 경기도 의회를 여야 동수로 만들어준 것은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으라는 뜻이라며 협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도의 인사 또는 도의 운영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진영 논리, 당파 논리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논리로 도정과 도민을 위한 이래만 제가 헌신하겠다. 국민의힘에 인수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선 인수위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거 때 같이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에 들어와 일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농공행상식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런 협치의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경기도에서 좋은 샘플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중앙정치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공약인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좋은 정책을 펼치면 경기북도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1~2%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성찰이 부족했고 변화와 개혁에 솔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했다며 민주당이 고통스럽지만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크게 올랐죠. 이 식자재 값도 부쩍 올라 선뜻 지갑 열기가 망설여지는데요. 본격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이미 금값이 된 채소값이 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 소비자들이 진열된 채소를 꼼꼼히 살핍니다. 지난번보다 3배는 뛴 가격을 듣고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7,000원, 8,000원 때 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5,000원 들어가네. 엄두가 지금 안 나서요? 네. 초여름 무더위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잎채류 가격이 부쩍 뛰었습니다. 개당 1,000원이던 애호박은 1,500원으로 올랐고 박스채 나가던 배추는 포기 단위로 사가는 손님이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배추 한 포기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 3,300원이었지만 지금은 4,100원으로 24% 급등했고 얼갈이는 키로당 1,653원이던 것이 2,160원으로 31% 올랐습니다. 열무는 한 달 만에 가격이 52% 급등했고 상추값도 14% 뛰었습니다. 장마철에 들어 무르기 쉬운 열무와 상추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덥다 보면 다 녹아버려 밑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얼갈이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다 올라버렸잖아요. 앞전에 5~6천원짜리가 지금 오늘 9,000원, 10,000원까지 입찰이 나와버렸어요. AT는 장마철 기상 악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배추 등의 긴급 현장 수매에 나섰습니다. 봄배추 6,000톤과 봄무이 2,000톤 등을 비축해두고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 시장에 풀어 조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일상과 상권 회복을 위해 홍익문화공원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가 함께 진행됐는데요. 만들기 체험과 나눔 바자회 등이 행사의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 홍익문화공원에서 뭐하고 놀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서교동 주민자치회, 문화관광분과, 교육안전분과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상인, 관광객을 위한 작은 음악회, 체험활동, 바자회, 놀이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개회식, 출연진 소개, 바투카다, 어쿠스틱 공연, 마술쇼, 색소폰, 오카리나, 우쿨렐레 공연, 보컬밴드 후 폐회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 전통 매듭 만들기,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놀이교실, 바자회 등의 체험 부스도 함께 진행돼 행사의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홍대 축제의 거리가 아티스트 공연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서울 거리 아티스트 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는 거리 공연 아티스트가 홍대 축제거리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홍대 축제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아티스트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마포구는 다음 달 공개 오디션을 열어 홍대 축제거리에서 공연을 펼칠 아티스트를 선발합니다. 마포구는 총 50여 팀을 선발해 일종의 거리 공연 우선권인 홍대 축제거리 아티스트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오디션을 열어 거리 공연을 할 아티스트를 선발 후 라이선스를 가진 공연팀은 홍대 축제거리 내 지정된 장소에서 공연 일정을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 공연 일정을 마포 관광 SNS에 홍보해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홍대 축제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홍대 축제거리를 세계적인 버스킹 명소로 키울 방침입니다. 마포구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마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3년간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주는 청년 희망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청년 희망통장 신청자를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합니다. 대전 청년 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연매출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제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외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트페어 대구 2022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트페어 대구 2022가 23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작가 500여 명의 작품 5천여 점이 전시됐고 전국 주요 화량 100여 곳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 등 해외 갤러리 대표작들도 선보였습니다. 특히 뉴욕 컬렉터와 미술 디렉터가 뽑은 7인의 작가에 선정된 지현정 작가와 NFT 아티스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혜린 작가도 포함됐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도 증대를 도모하고자 9월 말까지 군유림 등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평창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담 점유 및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목적외 사용, 전대, 형질 변경 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합니다. 또한 군유림 사용허가지 483건, 1,350헥타르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하여 당초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군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성모 산림과장은 이번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유후재산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발굴함은 물론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 관리의 적적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72년이 흘렀는데요. 호국 영령과 참전 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6.25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 전쟁 제72주년 행사가 6월 24일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되새겨 국가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관내 기관단체장,
6.25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군 장병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안보 강연을 시작으로 2부 기념식, 3부 위로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일부 안보 강연은 북한을 탈출한 송지영 강사가 북한의 한류 현상과 사회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이 북한의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우리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서명운동이 확산하면서 목표의 50%를 넘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접수되지 않은 오프라인 서명부 등을 감안하면 100만 서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에 나선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서명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목표의 50%를 넘긴 52만 2,110명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은 100만인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됐으며 2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위원회는 서울과 대전 지하철 스크린 광고를 비롯해 국내 아파트 승강기 영상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지지 100만인 서명이 완료되면 오는 8월 예정된 레온즈 에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회장을 비롯한 실사당 방문 때 전달될 예정입니다. 현재 접수되지 않은 오프라인 서명부 등을 감안하면 위원회는 100만 명 서명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명 동참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7 충청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세계 대학 경기대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는 2027년 8월 150여 개국 15,000여 명이 참가해 총 18개 조목으로 치러집니다. 위원회는 충청권 대회 유치 개최 시 경제적 파급 효과 약 2조 7,289억 원, 취업 유발 효과 1,499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유발 효과 7,244명과 외래 방문객 200만 명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제294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포항시의회 의사활동 그 대장정에 막이 내렸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5일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의정활동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성조 의원이 포항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 방식과 회의규칙 개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1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포항시 주민의 조례 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폐회했습니다. 한편 제8대 포항시 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제8대 포항시 의회는 4년간 정례회 8회와 임시회 36회, 총 385일의 회기 운영으로 조례안 등 77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현안을 검토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전방 일신방직터 개발입니다. 광주 근대산업 문화유산 중 하나로 그 가치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관건은 어떻게 개발하느냐인데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내용보다는 속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진 전방과 일신방직은 1930년대 일본의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뿌리입니다. 일제수탈의 아픔과 함께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광주 근대산업 문화유산은 터인 만큼 그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개발해야 한다는데 광주시와 시민사회, 개발업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존에 관련해서는 그 역사 문화공을 중심으로 그 시의 보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를 하겠다. 역사성과 공익성, 수익성을 모두 담은 선언적인 구도심 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데 향후에 광주에 이제 그런 도시개발 사업이 많아질 거예요. 또는 이제 다른 개념이 추가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도시개발 사업의 초창기
모델의 논의 구조, 그다음에 과정, 결과물, 효과성을 다 볼 수 있는 전남 1심 방직 사업이 될 거기 때문에 관건은 개발업체가 내놓을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광주시는 유무형의 근대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발이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기여금으로 기부받겠다는 구상입니다. 개발업체는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안을 100% 수용하되 상업, 주거용지 변경에 따른 개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성부지의 사업계획은 앞으로 현상 설계와 그 시와의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대형 쇼핑몰이나 그 광주시가 필요로 하는 특급 호텔 이런 부분은 검토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몫은 민선 8기로 넘어왔습니다. 전방 1심 방직터 개발을 위한 윤곽만 그려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꾸준히 공언해온 6개월입니다. 전방 1심 방직터 개발 역시 올해 안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사업자가 개발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협상조정회의를 꾸려서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투명성 있고 공개적이고 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잘할 것인가를 행정이 하는 것이지, 행정이 중심이 돼서 속도를 내게 되면 이건 자칫 그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개발업체의 전방 1심 방직터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 제출 시한은 올 연말까지로 사실상 본격적인 논의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을 품은 구도심 개발 계획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민선 8기 광주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당선인은 취임 직후 실력 광주 회복 정책부터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학생들의 학업 능력부터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전교조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당선인의 1호 정책은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입니다. 광주 모든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정하고 중학교에는 AI 홈워크 프로그램, 고등학교에는 365 스터디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교조는 자칫 과잉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각종 학력지표 하락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커지며 생긴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그 실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없이 해당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는 자칫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실력이 아니라 과거의 입시 경쟁 교육.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정선 당선인은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부와 운동 등 학생 개개인에 맞는 다양한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실력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실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단 지적인 분야의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 그리고 특히 적성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고, 취임을 앞두고 전교조와 교사노조, 학생의회 등 교육단체들을 만난 이정선 당선인. 과잉학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1호 정책을 무사히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전남도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초대형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소와 인공태양 연구소가 대상인데 기초과학 기술 역량 강화뿐 아니라 첨단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레이저 발생 장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 규모는 4페타와트로 피부과용 레이저 시술기 출력의 1억 배에 이릅니다. 현재 정상 가동되는 레이저 중에서는 세계 최고 출력을 가지는 레이저 발생 장치입니다. 레이저 기술은 기초과학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등 미래 첨단 과학과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처럼 잠재력이 큰 레이저 기술력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 선진국이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산업적인 것들을 새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초강력 레이저 연구소 유치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전남도는 레이저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와 과학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레이저 연구센터, 또 한국에너지공대 같은 또 주변에 광주의 광산업 단지도 있고요. 그런 레이저 신산업이 집적화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또 다른 계획은 인공태양연구소 유치입니다.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곳으로 유해 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궁극의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태양연구소는 기술 연구 개발과 실증 시설 운영,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과 관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한국전력과 연계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방사능 가습기 유치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전남도가 초대형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에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를 일부 중축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아예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요건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해 수도권은 물론 광주와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과제도 많습니다. 1991년 준공에 390가구가 살고 있는 광주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조합을 설립하고 광주에서 처음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비좁은 주차장을 지하화하면서 아파트의 필수 뼈대만 살리고 상수도 등을 포함한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의 15%인 58가구를 수직 증축해 일반 분양하고 개별 가구도 25제곱미터 정도 수평 증축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분담금의 부담이 줄고 기간도 짧고 그리고 빠른 시간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 시공사 선정과 안전진단 등을 거쳐 주민 이주와 공사까지 빠르면 6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세대수 증가로 빚어질 도시기반 시설과 교통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광주시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해 행재정적 지원의 길은 열린 상황입니다. 과밀이 되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도시 기반 시설들을 좀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좀 아우르는 계획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광주에 20년이 넘은 아파트가 60%에 달한 가운데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과 혈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산딸기는 경남이 주산지인데요. 최근에는 전남에서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수익이 높고 재배도 편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빨갛게 익은 산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수확에 나선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바구니에는 먹음직한 산딸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가시도 있고 예민한 거고 익은 거 안 익은 거를 구별을 잘해야 되니까 검은 쪽으로 이렇게 익은 거를 따야 되는데 산딸기는 나무를 심은 뒤 1, 2년이면 수확이 가능하고 수확 기간도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재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넓은 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판매 가격도 킬로그램당 7, 8천 원 선이고 12,0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수확 기간이 짧다. 그리고 수확이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재배 면적이 적어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산딸기는 김해와 청도, 하동 등 경남이 주산지지만 최근 전남에서도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매실과 같이 장기간 재배해야 하는 과실나무의 대체 작물로 인기입니다. 약방제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이 더욱 좋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아서 앞으로는 이게 틈새 작목으로서의 작목이 용이하지 않느냐. 하지만 장기간 장목 시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고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 가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과거 틈새 작목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생산량이 급증했다가 수입 확대로 직격탄을 맞은 블루베리의 사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가 신축한 노인회관 우정원이 준공됐습니다. 여수시장, 지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준공식은 테이프 커팅과 기념식수, 회관 기증식, 감사패 수여, 축사, 회관 관람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신축된 우정원 노인회관은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수시 526개 경로당의 중추적인 기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잠은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수면한 환자의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고 잠을 자는 동안 자율신경계가 호흡, 혈압,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두운 곳에서 자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만큼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